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5월 7일이네요. 지금 좀 순조롭게 이렇게 이어갈 줄 알았던 국민의힘의 그 대선 후보 문제. 뭐 단일화를 갖고 이렇게 시끄러울 줄 몰랐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경선 과정을 거쳐가지고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지금 후보가 선거 캠프를 정상적으로 꾸리기도 전에 선거관리위원장들 지금 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 위주로 어떤 당의 어떤 그 정무 조직을 갖다 정비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 다음에 정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일화 문제, 또 단일화라는 것은 단일화의 대상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세를 구축을 하고 자기 조직을 갖고, 단일화의 어떤 효용성이라는 것은 한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 그 다음에 지지율보다도 플러스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중첩된 상황에서 동일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단일하면 이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바로 5월 3일 날 후보가 결정됐는데 그 뭐 3시간 후인가 와가지고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건 좀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처럼 검찰총장 하다가 온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 하다가 온 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을 3번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2번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지난 삶을 보면은 오로지 국민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놓고 후보로 선출했으면 당연히 모든 정무적인 권한을 갖다 후보한테 이름이래야지. 그리고 유튜브에 잠깐 보니까 무슨 회의하는데 의자 건조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무슨 김문수 의원이 51년생이잖아요. 그런데 나이 차이도 훨씬 난 것 같은만 그 사람들이 거의 반말 수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물론 이제 그래서 아침에 여기저기 참 답답한 마음으로 보니까 이 조은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상시 때 보면은 굉장히 좀 강성이라는 느낌도 들고 했었어요. 우리 공화당을 갖다 2020년 창당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국민의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이니까 여러 가지를 갖다가 그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조은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보니까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이건 당권 싸움이다. 지금 김문수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어떤 국가의 대통령 자리를 놓고 선거를 치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당권 싸움이다. 이재명 대표하고 겨뤄가지고 이기고 지고 이걸 계산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차후에 이기든 지든 어떻게 하든 우리는 당권을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보인다. 조은진 대표가 파악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은진 대표가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만났던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정대철 씨나 손학규 씨,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각 책임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대통령제를 지지를 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내각 책임제를 지지하는 세력과 지금 연합해가지고 차후 연정을 펼치겠다 그러면은 그 의사를 정확히 표시를 해라. 그리고 물어봐라. 누구를 갖다 단일 후보로 뽑을 것인가. 왜 그건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이낙연하고 만나고 말이지. 그럼 도대체 앞으로, 그런데 우리 이제 조은진 공화당 대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제 생각에는 한덕수를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많이 치른다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만약 이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겨뤄갖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헌납한다는 얘기지. 저는 여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해가지고 꼭 국민의힘 대표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항상 내가 얘기하죠. 자, 이재명 대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가지고 이 사람은 단일 체제로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팀원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적극적으로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 얘기지. 근데 이쪽은 어떻게 뭐 해가지고 조금 좋은 사람이 나가려고 하면은 뒷다리를 잡고 이렇게 분열을 시키고 한단 말이지. 그게 지금 그 당 안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누리고 고난을 많이 누린 사람들이 그 모양, 그 형태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단일, 지금까지 예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다 어떤 형태의 단일화를 받든 간에 지금 바로 후보가 정해지고 바로 2, 3일 만에 단일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할 때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은진 대표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은 단일화는 한덕수는 한덕수대로 움직여 가지고 지금 무소속으로 나왔으니까 한덕수가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김문수는 다시 얘기하면은 10몇 명에서 8명, 그 다음에 4명, 2명을 거쳐가지고 경선을 거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후보가 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덕수는 지금 국무총리 하다가 실은 한덕수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국무총리를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중요한 선거를 관리를 해야지. 무슨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일단 이제 나와서 대선 후보로 나왔으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은 제 생각에 그래서 대통령도 없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중요한 선거 조기 대선을 치르고 60일 만에 대선을 치르는데 선거 관리를 할 생각을 했어야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나왔는지 주변에서 누가 그걸 부추겼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후보 나오면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되지. 물론 영역을 좀 확보해가지고 꼭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한다. 명분이 조금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간표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지금 이 과정에서 계속 김문수 후보의 좀 표를 갖다 균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25일 인쇄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25일 인쇄 전까지. 그렇지 않으면은 인쇄를 하고 나더라도 사전선거 투표일까지 단일화하면서 만약 그때 이제 양보를 한 사람이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그럼 그 표는 그쪽으로 가는 거지. 그때까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 구조라든가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문제가 그렇죠. 지금 정대철이라든가 손학규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각 책임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각 책임제가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시험해 봤잖아요. 1960년대 딱 1년 해고 그때 그 사람들이 내각 책임제를 했던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 대단한 국가 지도자들이었지만은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안 맞으니까 1년 만에 너무나 그냥 다시 한번 제2의 6.25가 일어날 만큼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정치인들이 오로지 자기들의 향후의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든가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각 책임제를 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내각 책임제는 일본이나 영국처럼 입헌군주주의 하에서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자리를 갖다가 그 왕으로 형식적이지만은 왕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왕들 밑에서 신하처럼 나라를 통치한다 해서 내각이라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알잖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 억지를 부리냐 말이야. 지금 내각 책임제를 하자고. 난 이 사람들을 언론들이라고 생각 안 해요. 국가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언론들이라고 그러지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은 언론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 단일화 하세요. 하는데 오늘 저녁인가 한덕수 총리하고 만난다고 우리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하던데 김문수 후보님 그 명심하세요. 단일화 하겠다. 대신에 한덕수 후보가 자기 영역을 갖다가 확보해 가지고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는 만들어라. 그 다음에 나는 정당하게 국민의힘에서 후보로 선출됐으니까 내 역량을 키우겠다 해가지고 자 국민들이 보실 때
과연 한덕수 총리는 권력 구조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나는 분명히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해서 대통령제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은 당을 쇄신시키겠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의 부채부 특권도 없애겠다.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지. 자,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한테 물어보고 그때 단일화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5일 인쇄 전에 하든지, 그것도 억울하다고 그러면은 더 열심히 하고 29일 사전선거 전날까지 해가지고 우리 단일화하면 되잖아. 이렇게 한덕수 총리한테 얘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권이라든가 당무, 이건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사람에게 정권이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은진 대표가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다. 당무를 갖다가 계속 자기들이 갖고 싶어 한다. 참, 그래도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이고 원내총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내 생각한다고는 안 하는데, 조은진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의구심을 갖다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갖지 않도록 하려면은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이 먼저 제시를 하세요. 자, 한덕수 국정 열심히 하시고 25일 전까지, 그 다음에 모든 과정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한테 일임하겠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라고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선출했으니까 한덕수 후보도 무소속에서 나오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는 대통령 예비 후보가 아니죠. 대통령 후보입니다. 당에서 선출해 놨으니까 명확하게 용어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존중하고 우대하고 밀어주고 적극적으로 후원해 줘야지. 도대체 그래가지고 자, 이재명 대표 누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다 떠나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국민의힘에서 뽑은 사람하고 진짜 좀 공정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선거 방법도 국민들이 다시 무슨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제대로 정비하고 관리하고 해가지고 좀 멋진 한 판을 벌릴 생각을 해야지. 왜 이거 하기 전부터 이 모양새를 보이냐 이거지. 응? 솔직히 먹고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5선, 4선, 6선 했으면은 일반 국민들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국민들을 위해서 좀 뭔가 헌신하고 자기 절제라는 모습을 보여야지. 한없이 그것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 국회의원 앞으로 3년 남았으니까 이것만 누리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선명하게, 진짜 한덕수 후보가 자기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25일 인쇄 전에 그때 단일화하면 되잖아요. 그때 현격하게 만약에 차이가 난다, 그럼 김문수 후보도 양보를 하겠지. 그는 좀 국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하고 좀 공정하게 보이고 정당한 그런 절차,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